2차 전지 악재로 둔갑했던 이것 드디어 호재로 다가온다. 자, 돌풍 일으켰던 프랑스 극우 정당 총선 결선에서 왜 졌나? 졌습니다. 지금 제일 정당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게 뭐 극우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감론을박이 있는데 그냥 써있는 대로 읽을게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RN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지금 원래 1정당을 예상을 했는데 3위로 밀려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2위를 예상했던 좌파 신민중전선연합이 28.1% 그리고 마크롱의 앙상블이 의외로 선전해갖고 21%.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선전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막 나중에 은바페도 얘기했고 그랬고 극우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총선연대를 꾸미고 단일화했는데 지금 이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영국 조기 총선, 프랑스 조기 총선 마무리가 됐어요. 영국은 노동당, 프랑스는 예상 밖의 좌파 연합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2위는 마크롱의 앙상블 연합, 3위는 RN 국민연합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조기 총선 마무리가 됐죠. 이런 정치 지형 변화를 예단하면서 악재로 둔갑했던 것들을 찾아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최근까지 각종 리포트들,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나왔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이제 한유지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보수화된 정치 지형 뭐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 추이는 축소되는 경우로,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뭐냐고 구체적인 근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우파가 유럽 의회를 장악한 것이다. 전환에 우호적이지 않은 EPP 얘기하는데 EPP도 잠시 뒤에 짚어드릴게요. 이건 EU 얘기거든요. EPP는 전기차 시장은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데 당분간 EU와 미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본인 판단인 거죠. 그 여기도 이제 보면은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과 전기차에 우호적이지 않은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들어서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하향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탄소 목표에 반대돼서 판매 금지 연도를 늦추는 정책 후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왜 이러한 전제들이 잘못된 것이고 해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뭐 100%는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근데 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서 대전제는 뭡니까?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가 전기차 정책 폐기, 축소를 불러오고 K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지금 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대전제로 인해서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악재 부각에 따라서 섹터 노이즈가 발생했고요. 투심 악화, 하락 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이게 이런 기사가 나왔던 리포트가 나왔던 타이밍이 전기차 그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막 그러면서 분위기가 막 전체적인 데이터가 반등 분위기가 딱 나오고 있던 찰나에, 그리고 조금씩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던 찰나에 세게 때려버리니까 갑자기 여기서 수급이 다시 다 빠져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전제가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느냐? 정치지형 변화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고 이걸 어떻게 예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폐기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조기 총선이 끝났잖아요. 이 논리들은 상당히 힘을 잃게 된 겁니다. 왜? 극우가 우파들이 득세를 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반응을 하지 못했잖아요. 프랑스가 돌풍을 일으켜갖고 유럽으로 퍼져가지고 뭐 프렉시트 얘기 나오고 막 그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결국엔 3당인 거잖아요. 힘을 잃게 된 거잖아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정치지역 변화, 그러니까 이건 유럽 연합 쪽이에요. 국가 유럽 연합 쪽입니다. 현재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유럽당, 아까 얘기했던 그 EPP, 얘네들이 2035년도 내연기관 퇴출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몇 석이냐면은 1당이긴 한데 26% 188석입니다. 1당 지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중도 좌파 얘네하고 이제 반대겠죠. 그럼 136석, 지금 18.89, 소폭은 줄어들었지만 2당 지위. 3당은 누가 들어왔냐? 극우 교섭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 P이라는 애들이 들어왔는데 84석으로 3당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P는 뭐예요? 얘 유럽도 교섭단체 만들기 위해서는 15개 국가인가? 몇 개 국가가 모여야 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프랑스 RN 이 자유연합에 국민연합에 마르델라 대표가 이끌게 됐는데 그 프랑스 자국에서 힘이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와갖고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지금 30석 이상 가져가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피는 3당으로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생긴 가운데 반이민, 반이유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3당주의로 30석에 불과해요. 교섭단체 영향력이 생겼는데 얘네들은 반이민, 반이유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요. 30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 목소리는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면 교섭단체니까 얘네들은 아예 뭐 배제시켜버릴 수는 없고요. 그럼 뭐예요? 일당을 봐야 되는 거예요. EPP. EPP는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정책적 우려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일당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맞아요. 탈탄소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가야 되지만 뭐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정책을 이건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미루는 수준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부 미뤄지는 경우야. 이거예요. 사실 뭐 정책이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럼 반대로 이거를 뒤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을 수도 있어 라는 건 뒤집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말장난인 겁니다. 사실은 근거가 없는 말장난들은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독일도 보조금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조금 축소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독일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서 7월부터 전기차 인센티브 부여합니다. 한마디로 보조금 축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급하니까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 나오고 그러면 이제 판매량 늘어난다고요. 7월부터는 인센티브를 주면은 이게 일종의 보조금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늘어나요. 자, 무조건 독일을 봤을 때 보조금 축소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전기차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EPP 188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프랑스도 왜 문제가 됐냐면 298석을 가져야 과반인데 그 RN 국민연합이 290석까지 가져갈 수 있어갖고 얘네가 조금만 하면 프랑스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던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 보시면. 그리고 유럽 같은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P가 일당이긴 한데 720석 가운데 188석이에요. 의석수 20% 초반대예요. 일당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정치 지형에서 양당 체제고 한쪽이 완전히 쏠림이 있는데도 정책 하나 폐기하고 바꾸는 게 마음 먹으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일당이 188석 고작 가진 일당이 정책을 원점 회귀하는데 이게 쉬울 거라고 보세요? 이런 디테일한 걸 봐야 되는 건데 일당이니까 가능할 거야 라고 보면은 일당이어도 불가능할 것이야 라고 보는 것도 맞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영국 노동당은 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노동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노동당이 많이 늘어났고 보수당은 줄어가지고 보수당이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해석하지 않을게요. 14년 만에 정권 교체고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 기존보다 후퇴할 가능성 적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후퇴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가 영국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 지형입니다. 예상은 뭐였어요? 국민연합이 압도적인 일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막상 까보고 나니까 1차 투표 지나고 나서 2차 투표에서 지금 후보자 단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투표율이 막 올라가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이 188석 극우정당으로 1당 그리고 마크롱의 지금 정당이 범여권이 161석이에요. 국민연합은 142석으로 얘네 250에서 290석 생각했는데 반토막 난 거라고요. 3위로. 공화당은 48석입니다. 더 줄어들었어요. 당초 예상은 뭐예요? RN이 최대 290석까지 나왔어요. 사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142석 절반 수준이고 90석을 예상했던 범여권은 161석을 기록한 겁니다. 자, 과반을 예상했던 그 상황은 뭐였어요? RN이 과반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친환경 정책에 제동을 걸 거고 EU에서도 여기 그 교섭단체로 들어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EU에서도 지금 목소리를 키워갖고 일당과 함께 그쵸? 일당과 함께 EPP와 함께 들어가가지고 아예 정책 폐기를 나서면서 완전히 이제 바꿔버릴 것이다. 전기차 정책, 친환경 정책은 모두 후퇴할 것이다. 태양광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전망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틀린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됐으니까. 여기에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는 이미 시작이 됐죠. 37.3%를 더했으니까 최대 47.3%로 소폭 0.8% 줄어들긴 했지만요. 이것도 월요일에 전해드린 대로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11월에 확정 5년 유지도 이것도 크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현지에서 얘기 나옵니다. 튀르키예는 어때요? 지난 7일 일요일 기점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40% 추가 관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 얘기 나오잖아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BEV만 보세요. 예, 이게 내연기관만 마이너스 18% 빠졌습니다. 독일. 예, 빠졌어요. 얘네 근데 보조금이 없잖아요. 지금 축소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 뭐예요? 예, 7월부터 법인세 감면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보조금 개념이죠. 이게 6월이에요. 그 다음 프랑스는 어때요?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얘네도 한 10% 빠졌습니다. 예, 10% 빠지긴 했습니다. 얘네들도 보조금 줄어들고 있겠죠. 영국 늘어났어요. 예, 영국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왜요? 얘는 더 이제 그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얘네도 긍정적이죠. 노르웨이 얘네들은 침투율이 80%입니다. 무려. 얘는 이제 북미 국가들이 오히려 춥다 그러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친환경에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뭐예요? 신규 보조금 정책 시행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보조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도 어느 정도의 주고 이 전기차 보조금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죠. 프랑스와 독일의 친환경 전기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독일은 법인세 감면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견조한 흐름. 특히나 이탈리아는 보조금 신규 지급 통해 갖고 판매량이 급증했다. 자, 그렇다면 보조금이 지급이 줄어들 거야라고 막연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치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이 신규로 일어날 거야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요. 이렇게 예측했으면 이쪽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차 판매량은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다. 왜? 이탈리아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 독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구매 시 28년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한 지원 얘기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 바뀐 정치 지형 속에서 보조금 지급이 신규로 어느 정도 지급될 수 있을지 이건 사실 미지수입니다. 근데 최소한 시장에서 악재로 이야기하던 정책 후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정리하자면 뭡니까? 유럽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그 줄기에 그런 것들이 대다수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건 악재 해소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계 관세 부과 어려울 것이야. 전기차 정책이 정치 지형상 후퇴할 걸? 예. 이런 막 호재가 악재로 둔갑했던 것들이 하나씩 소거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다만 주가는 항상 그래요. 예, 또 이제 수급도 붙어야 되는 거고 오늘 당장 내리고 오르고 요거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섹터입니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산업에 대한 변화, 업황에 대해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정치 지금 상황은 한쪽 쏠림이 너무 강해요. 파퓰리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파 정당은 막았는데 좌파 연합도 지금 동맹이 무너질 것 같아요. 총리도 지금 선출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부자의 90% 세금 물리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헝의회다.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고요. 프랑스 올림픽 총리 없이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일당이 된 좌파연합 지금 뇌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이건 뭐 오른쪽이 잡거나 왼쪽이 잡거나 이번에 예상이 됐던 얘기예요. 정치 세력 등 양극단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굉장히 허황됐었어요.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재정 역할을 가져올지 그건 이제 별개로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다른 성격의 글로벌 증시 매크로 불안도 충분히 지금 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글로벌 증시 매크로 점검할 때 같이 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요건 마무리하도록 하고